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자, 갑니다. 헤어 스터디 여러분들 7화입니다. 6화에서 한건희 형님의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죠, 여러분들. 거의 대건의 모드로 긴급 공지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The New Challenger 새로운 여학생을 합류를 시켜서 가기로 했습니다. Yeah. 일단 먼저 한건희 형님의 3모, 4모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등급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민영쌤과 함께 피드백, 그 뒤에 새로운 여학생 참가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또 참가자가 이 반수반 헬스터디 반수반에 합류해서 200여일도 안 남은 시점부터 같이 달려가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희 형님의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등급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한건희 형님의 3월, 4월 덕후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형님, 그 6화 댓글을 좀 보셨나요? 네, 뭐 좋더라고요. 살짝 좀 겸손건희 느낌인데 요즘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게시글이 왜 그 모양이죠? 플래너를 뒷부분에 올리고 앞에는 왜 자꾸 브이로그를 찍죠? 좀 이렇게 끌어보려고. 성적이 올리고 나니까 진짜 그냥 관종미가 폭발을 하면서 형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자신감? 그런 걸로 획득하고 우리가 늘 중요했던 게 건희 형님 우리 탓할 땐 탓하지만 칭찬은 칭찬하거든요. 그럴수록 본인이 얻고 자신감으로 옮긴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터치는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좀 선을 넘는 사실 나는 보기 되게 좋았어. 왜냐면 이제 좀 편해지신 느낌? 그 장문의 글과 플래너 글들은 약간은 만들어진 모습을 맞춰주는 듯한. 그래서 나는 좋았어. 계속하면 좀 뭐 그렇겠지만 아니 뭐 난 성적만 올라가면 진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성적만 올라 진짜. 자, 여러분들 3월, 4월 그 덕후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 뒤에 등급이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독재학원에서 많이 봐요. 이게 수능 모집단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능 모집단보다는 잘하는 모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정 처리해서 좀 올려주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정한 등급 컷으로 일단 호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 학생의 3월 덕후 보정 컷 등급 공개입니다. 55425입니다. 작수가 5533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3월 때 사실 제자 그러니까 이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4월 등급 공개입니다. 자, 국수형 탐원 탐투 기준입니다. 34414입니다. 344 안타깝습니다. 영어가 똑같이 4등급이 나왔는데 이것도 듣기만 틀리지 않았다면 근데 오히려 괜찮아. 장족의 발전이. 아니 국수가 5에서 3, 4를 이렇게 한 달만 이건 와 전율이 돌아가지고. 이게 심지어 엄매를 더 맞아서 2도 뜨지 않아? 그러니까 선택 더 맞았으면?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니 1등급 받아보셨어요. 사설 다 포함해서 1등급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와 생윤 대단합니다. 진짜 생윤의 신. 그러니까 생활력은 좋아. 생일 1이에요? 아니 이제 여기서 듣기가 또 안 되네. 46으로 애매하게 들어갔지만 1등급을 잘 걸렸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국어도 거의 2야. 굉장히 높은 3이고 구조에 따라 2가 나올 수 선택을 좀 더 맞았다며. 애초에 6화 댓글에는 2 아니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학도 지금 공통으로는 그런데 인문계열 응시자 중에서는 거의 2컷에 가까운 3. 수학은 더 말하고 싶은 게 그 4월 덕후 때 22번이 전원정답 처리돼서 원점수가 56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52였는데 56까지 가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월별 누적 성적 이제 지원 가능 대학을 이제 산정을 해주는데 3월 기준은 지방 주요 사립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월 기준은 서울 소재 국립 중상위권 점점 이제 교대가 가까우고 있어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충남대, 전북대 이렇게 지금 라인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에는 사실 일반학과 기준으로 나오니까 제가 사범대 기준으로 좀 봤어요. 만약에 이게 수능 성적이면 뭐 하다못해 사범대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되는 데가 꽤 많아. 이 컨텐츠 폐지하면서 젖잘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범 교대를 쓰겠죠. 근데 사범대 중에 학과를 다 골라갈 수 있는 직어국이 좀 있어. 강원대나 경상대 정도는 이제 원하는 과목 교육과를 가시면 되고 뭐 인기 직어국 중에서 경북대나 충남대 정도는 비인기 사범대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붙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쪽에 가까워 오면 단고대가 사범대가 있는데 학과들이 좀 특이해. 한문교육이랑 특수교육이야. 그래서 뭐 인기과는 아닌데 이거 눈치 봐서 쓸 법하고 인하대 사범대 정도부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범대로도 굉장히 직어국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보정 컷을 했지만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N수행들이 계속 모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지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절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요거는 지금 성적 기준이고 사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잖아. 시험에서 뭐 영어라던가.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없었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형태로
상태로 봤으면 영어 2가 노려볼 만한 것 같고 그쵸. 그다음 사탐 하나를 지금 못 봤잖아요. 사탐 하나 그대로 하나만 2등급 컷으로 올려주면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돼요. 아니,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3, 4, 2, 1, 2가 되겠죠? 자 근데 자 집하고 가까운 데 가야죠. 그죠, 예. 자 경인 가죠 경인. 아, 좋죠. 근데 일단 첫 촬영 때는 어디든 막 가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멀지 않았다. 아니 근데 내려가면 안 돼. 진짜 6월도 너무 중요하고 3이 아니어도 좋은데 그 정도 각오로 하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걸 3등급 만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수학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학 3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맞으면 진짜 너무 감동일 것 같다.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미미는 라방 한번. 아 형님 아 진짜 미쳤군요. 뭐 하나 걸자. 일단 저 수학 3 나오면 저 오마카세 걸죠. 둘이서 오마카세 이렇게 먹는 거야, 2시간 동안.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새 참가자하고 내가 오모 끝나고 한번 내가 제도를 만들려고. 새로운 참가자분의 그 베이스가 드러나잖아. 그때 건희 형님하고 좀 출발선이 비슷하면 그럼 뭔가 좀 하나 좀 근데 걸어보려고 혹시나 하는데. 같이 먹기 싫다면? 아. 수학을 하나 틀리게 되는 요인으로. 아니 형 혹시나. 그냥 본인은 유튜브각을 안 재도 돼요. 그러니까 좀 역할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원점수에 대한 피드백 이후에 민영쌤과 같이 대항 라인 다른 라인은 또 민영쌤 분석이 들어가야 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건희 형님은 오늘 촬영 끝입니다. 아,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2023 이제 최고의 명언 해가지고 너 건 따. 너 건이한테 따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3월달에 이벤트 나왔으면 진짜 가차없이 잘랐는데 아 진짜 이건 진짜 살릴게요. 형님. 근데 이게 성적을 만들고 이 말을 하니까 되게 멋있다. 좀 섹시해 남자가.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좋아요. 네, 마음에서. 겸손까지. 새로 들어온 참가자한테도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죠. 좀 이끌어 주세요. 비슷한 성적대 친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셔. 앞으로 할 고생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늘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희 형님 후배입니다. 반수반이죠. 새로운 참가자 건희 형에 도전할 뉴 챌린저 등장을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참가자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에 살고 있고 상동고등학교를 졸업한 21살 삼수생 마혜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너무 떨려서 심장이 좀 아팠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이번에 한 명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해오고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계속 가면 되거든. 역설적으로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야 돼. 좀 설렁설렁.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혜림 학생이 그나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일단 선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때 나쁘지 않은 2점 후반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현역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6개의 대학에 모두 탈락하게 되면서 내가 그냥 대학을 가도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떡해. 왜 이렇게 어렵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조금은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서 사실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별거 아닌 일로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재수 때 좀 방황을 하다가 선수 때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은 공부를 했던 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헬스터디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받게 되고 부담감이 클지 예상도 안 가지만 스스로 또 선택한 길이고 잘해줬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혜림 학생에 대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우리 기존부터 따라왔던 건희 형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형님 없었으면 컨텐츠 못했어요. 정말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사나이입니다. 정말 두 학생 다 많은 응원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반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응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응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응원해달라는 말씀밖에는 시청자분들께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최종적으로 이 컨텐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스터디 새로운 참가자입니다. 마예림 학생의 여러 과목들에 대한 학습 계획 수립 이전에 민영쌤과 함께 대학 라인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하고 저희가 약속드렸듯이 목표 대학에 간다면 장학금을 첫 학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민영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구면이에요. 언제 여기서 봤어?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야, 이런 선배 인연이. 때문에 깜짝 놀랐죠? 아니 지원한 순간부터 놀랬지. 대학 라인을 지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재수 때 수시를 썼나요? 네. 붙은 게 있어? 붙은 게 있어. 어디 붙었어? 숭실대학교 무슨 과였어요? 벤처 중소기업학과. 와, 그럼 나름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조금 나름 뭐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특수적인 학과죠. 근데 숭실대 경영도 있단 말이에요. 유학과를 쓰고 우리가 그럼 내신이 지금 2.5야? 아니 2.5가 더 낮아. 더 낮아요. 2점 중후반? 네네. 이 정도 내신으로 재수 때 학종을 써서 일단 숭실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본인이 일단 정시로 지망한 대학교는 숭실대보다는 입결이 높은 학교겠네요? 네. 다 떼놓고 어디 가고 싶어? 솔직하게 그냥 일단 편하게. 로망 완전 그냥. 고려대학교 경영. 그래. 좋아요. 서울대 경영하지. 왜 연대 경영은 아니고? 약간 어. 제가 정시는 문과를 보는데 이과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문턱이 좀 낮은 게 복전이나 전과나 이런 문턱이 낮은. 자연 계열은 무슨 학과가? IT 쪽. 컴공 통계 이런 거 보시는 건가요? 네, 컴공. 확통사탐은 대학을 높여서 자연계열 전공 이수가 좀 쉬운 그런 대학. 뭐 서강대도 괜찮겠고. 가면 레전드죠. 과가 지금 당장은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니다, 그치? 대학을 일단 높인다는 마인드네. 네. 근데 일단 숭실대를 붙은 건 아니잖아. 그쵸, 이제 1차까지 가긴 했어요. 숭실대로 정시 성적을 목표로 하기 좀 애매한 상황. 왜냐면 수시로 어쨌든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학종으로. 근데 안 됐잖아. 안 되긴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숭실대 반수생인 것냥 목표가 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국숭세단 라인으로 또 하기에는 또 1차를 붙었던 그 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건대, 동국대, 홍대 요 정도가 본인 괜찮겠어요? 네. 그게 딱 장학금을 줘야 하는 라인으로 시청자분들도 딱 그 정도면 왜냐하면 나중에 컷 보면 알겠지만 가기 힘들어요. 지금 35444거든요. 작년 수능 성적이. 모든 성적이 다 올라야 돼요.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고경을 최고로 하고 이제 밑에는 건동원까지가 장학금 선. 그렇죠. 입결상으로 저희가 그 정도의 대학 라인을 갔을 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거 바탕으로 내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나. 이걸 조금 이제 2, 3수능 결과 나왔기 때문에 민영쌤이 좀 정리해 주시면 이제 혜림 친구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멀리부터 갈까요? 고경부터 갈까요? 고경은 0.5% 정도가 가. 인문계에서. 안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야, 일단은 그 혜림 친구 등급 보고 있죠? 네. 자, 올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올 1등급 컷을 쉽게 생각하면 딱 고경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난 확통 88이 안 된다. 그러면 확통을 하나 양보하고 국어랑 사탐에서 하나씩 더 맞아야 돼. 이렇게 맞잖아? 그냥 대혜림 진짜. 아니야, 채널 주인 바뀌어.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100이 얼추 나오는 실력인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확통 1컷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수나 기준 만점이에요, 수학이. 그래서 국탐 1컷에 수학 만점인 거야. 혜림 친구의 지금 로망의 학교가 이 정도의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끌어내렸을 때 이걸 인지를 해야 돼. 그래도 조금 내려갑시다. 제가 들을 때는 고대 경영이랑 서성한 경영이랑 이렇게 경영학과 위주로 준비를 해달라고 들었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과도 다 상관없을 때 가장 가고 싶은 학과는 어디죠? 지금 지원 당시에는? 경영학. 경영이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고. 경영으로 명확해서 준비하다가 예. 경영을 쓸 때 학벌과 학과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띄워드린 점수가 성대 글로벌 리더 혹은 성대 경영, 성대 글로벌 경제를 가는 성적인데 가군에 고려대를 쓰면 노어노문, 불어불문, 도어동문이 돼요. 이 어문 계열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고대 어문이랑 성대 경영이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고대를 쓰면 이제 성대 경영을 포기하고 써야 돼. 그리고 나군 한양대 서강대는 경영이 안 돼. 고대 어문하고 성대 경영 본인이 갈 수 있는 성적 나왔어요. 자, 어디 갑니까? 전 고대 갈 거예요. 그래, 그럼 학교로.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제 이렇게 쓰면 고대 노불독 최초 합, 중대 경영 추합이 나옵니다. 와, 이게 이 다군의 기가 막힌 파워네요. 그래서 원서를 가군의 고대, 나군의 성대 근리, 다군의 중대 경영 쓰면 중대 경영만 최초 합이 안 나옵니다. 와, 근데 추합이 또 나오잖아. 큰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여긴 안 갈 거예요. 이정성도 나오면 마이림은 가지 않아요. 어쨌거나 요게 서성한중 경영 그리고 연고대를 끝자락으로 쓸 수 있는 성적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으로 점점 이제 그리고 점점 여기부터는 연고대는 안 돼요. 서성한을 써야 되는데 경영을 쓰고 싶다 했잖아. 잠깐만, 근데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수학에서 2점이 깎인 거고 나머지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에 성대만 경영이 되고 서강대, 한양대는 아예 상경이 안 돼. 반영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강대는 상경을 쓰기 어렵지 않을까. 국수를 잘하지 않는 이상.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어차피 이제 혜림 학생 출발 지금 성적이 35444예요. 가장 포텐 끌어올렸을 때 이런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수학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도 3 이상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둔 건데 이제는 서성한도 지났어요? 네, 끝입니다. 이제는 탐구에서도 1등급을 획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탐구가 2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탐구 2로 끌어놓고 수학이 3이 나오는 구조예요. 와, 본인이 만약에 수능날 수학 3이 나왔다. 그럼 다른 과목 거의 퍼펙트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이것도 중경외시 경영 중에 경희대 경영만 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중대 외대는 경영이 다군에 있어서 높아서 안 돼요. 시립대는 수학 반영비가 높아서 안 돼요. 이제 넘어가서 장학금 산정 라인의 마지막 표정 방금 슈발 약간 이런 느낌. 경희대 성적에서 지금 건대를 비교하면 영어 이고 사탐 하나 깎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홍대 경영도 큰 차이가 없어 수학 보입니다. 3점짜리 하나 깎인 정도? 최종 수능 성적표가 2 이상이 뜨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중에는 본인이 다 갈 수 있는 성적 나왔어. 그럼 어디 갈 것 같아? 건국대.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트렌디해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와보고 해도 정말 늦지 않은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예림 학생의 대학 라인 상정을 끝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어디까지 지급할지 저희가 정했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예림 학생이 정말 높은 경쟁률 뚫고 뽑힌 만큼 또 잘 임해줬으면 좋겠고, 바로 또 과목별 세인별로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진행할지도 다 정해드릴 테니까 따라만 와주면 됩니다. 6월, 9월 수능 점점 더 N수생이 들어오거든요. 본인이 6월 잘 나왔다, 9월 잘 나왔다,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잘해야 돼. 계속 그런 마음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과연 마예림 학생이 이뤄낼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국어부터 학습 계획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예림 학생의 1교시 국어 영역 학습 계획 수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들어간 유리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우리 시작 전에 아이패드. 자, 요거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쓸 거거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일단은 국어 성적 자체가 2022 수능에서 5등급을 맞았습니다. 자, 2023 수능에서 국어 3등급을 일단 맞았습니다.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합법과 작문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표점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평가원의 체계를 무너뜨린 발언을 했어요? 사실 저도 좀 상당한 그런 댓글들에 시달렸는데 네. 도대체 노베이스한테 엄매를 왜 시키냐.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이거 화작이라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언어 매체랑 난이도 조절을 하려면 합법과 작문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합법과 작문도 어려워지면은 글 읽는 속도가 느리고 내용적으로 디테일을 보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엄매를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과의 공부 시간, 그리고 본인 이제 문법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혜림 학생의 엄매가 좀 더 네. 좋았다 하면은 엄매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유리쌤을 지금 누구도 깔 수가 없습니다. 6화가 나간 뒤에 그 반응이 누구도 지금 엄매를 유리쌤이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목표로 하는 게 지금 1, 2등급 라인이기 때문에 뭐 엄매가 좋죠. 사실상 작수가 2022에 비해서 매우 또 쉬웠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아찔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어떻게 본인이 좀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국어는 보통 인강을 똑같이 들었습니까, 그냥? 네네. 지금 인강을 들으면서 국어 성적이 좀 오른 느낌이 났었어요, 그동안? 뭔가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다시 그 위치를 찾아가서 읽었고, 글을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고만 가는 거죠. 지문을 그냥 끝내는 게 훨씬 더 목표였기 때문에. 보통 노베이스 친구들이 거의 그래요. 예. 방금 지문을 하나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그냥 이제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푸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글을 100%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메인이 되는 제재에 대해서는 이게 뭔지는 알고 읽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각 좀 영역별로 처음부터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또 작수 3등급을 맞았다 보니까 뭔가 또 중간부터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모의고사까지 쭉 다 보니까 4, 5, 4, 5, 3 막 이래요. 작년 수능이 제일 잘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위험하다 오히려? 네, 사실 사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받았지? 공부를 정말 그래요? 체계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이건 약간 컨디션이나 운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운빨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점수가 나와버리면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맞아. 그거 어떻게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갈 건데 네. 지금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시간이 없어. 20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밑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사실 좀 이제 먼저 연락을 해서 물어봤죠. 네. 어떤 부분이 좀 비교적 자신 있고 어떤 부분 자신 없냐? 자신 없는 부분은 바로 나왔습니다. 어디죠? 비문학 과학기술.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빠르게 잡고 싶은 부분 물어봤는데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거 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친구들 많은 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 전개 방식 예를 들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뭐 기대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이제 내가 딱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아 하면서 푸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금방 잡혀서 지금 개념이 약한 부분 위주로 좀 빠르게 잡을 건데 최대한 한두 달 안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유리의 신적인 게 드러납니다 이제 지금. 정말 문제는 자신 있는 부분은 없대요. 이게 마무리 지은 공부가 전 영역 중에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혜림이 같은 경우에는 문학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랑 고전 중에 시, 소설 다 통틀어서 어떤 게 좀 더 그래도 자신 있다? 저는 소설 부분이 좀 더 자신 있는.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통틀어서 둘 다? 네. 이러면 좋아요. 좋아요. 소설을 읽는 거를 재미를 붙인다는 거잖아. 보통 그런 친구 있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재미도 없다. 이제 이러면 좀 오래 걸리는데. 혹시 한건희 씨였나요? 네. 그래도 많이 극복했어.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그 스토리 흐름 좀 파악하면서 읽는다 하는 그런 정도고. 그래. 괜히 3등급이 나온 건 아니다. 사실은 뭔가 있긴 했어. 문학 베이스 없으면 3등급 나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기억 저편에 근데 대강했는데 잘 익히는 승장에서 총 쳤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있다? 왜? 작년 수능 문학이 너무 쉬웠어. 야, 쉬어도 그걸 맞춘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중간부터 시작한 타이밍에서 진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으면 이게 문제인 게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난도를 조금만 올려도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간 공부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 쪽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읽는 연습을 할 건데 현대랑 고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싶다? 고전. 고전시. 고전을 그래도 얼추 막 너무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뭔가 제대로 내가 하나의 작품을 온전하게 해석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상충곡에 대해서 물어봤어. 홍진의 묻힌분내부터 시작해. 바로바로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어. 자, 홍진이 뭐야, 홍진. 홍진? Holy shit. 야, 이건 내신도 어라? 내신을 어떻게 했지? 실솔이 뭐야, 실솔. 실솔? 어. 처음 들어본. 필솔까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모를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네. 이번에 건희님 나왔던 거 헬스터디 나왔던 거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원수 누구죠? 원수? 그러니까 인강에서 고전을 듣지 않았어. 이랬기 때문에 개념을 좋아. 안 할 수가 없어. 부랴부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노베스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급하니까 나는 개념 좀 스킵하면 안 되나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혜림 친구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까놓고 물어봤을 때 고전시 다 해석도 아니고 한 줄 딱 줬을 때 그걸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게 몇이나 되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 부분부터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좀 부지런하게 할 수 있죠? 네. 정말 다행인 건 현대시보단 고전시가 성장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인터넷 강의도 좀 찍먹을 많이 했고 이게 완강을 못해서 정말 큰 문제잖아. 솔직히. 맞아. 한 인강이랑 완강 해본 적 있어요? 네, 해본 적 있어요. 어떤 강좌 맞나요? 영어예요. 아까도 네. 물어봤더니 엄매는 사실상 손을 놨다. 그래서 엄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리셋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엄매도 뭐 물어보자. 이거 안 되겠다. 그 기억에 접해서 다시 끌어올려야 돼. 안 그러면 우문 파트 맨날 나오고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벌써 흔들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해내야지. 우문의 변동 4가지 요소. 탈락. 자, 다음. 첨가. 첨가, 교체. 교체. 야 힌트 주지 마. 힌트 주지 마. 기역 플러스 히읗이 키읔. 잠깐만. 마해림 레전드 방송차. 사실 근데 이게 네. 세트로 바로 떠올리지 않는 것부터 저는 일단 작년에 어떻게 3등급 받았지 좀 의문이고 계속 한건이는 웃고 있다. 다 알려줬다. 축약. 채연에 무슨 사 있지? 채원에는 이제 주어라고? 아니. 명사. 잠깐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용어는? 용어는 형사랑 동사? 채연은? 명사랑 엄매 괜찮을까요? 문법 5개 중에 5개 다 틀릴 것 같아요. 찍맛이었어. 찍어서 맞춘 거야. 그리고 그때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기억이 있었겠지. 단기 예. 기억이야. 상반기 때 그 기억이 모두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작수 때 3등급이라고? 잘한 거 아니야? 뭐 저 쌤 날로 먹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 저 진짜 지금 제로부터 시작하는 국어 혜림 친구 보면서 느낀 게 전형적인 인문계열 노베이스. 진짜 그냥 표본이거든요. 3등급에서 5등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예. 운 좋으면 찍맛해서 3등급이고 평소 4등급 못할 때 5등급.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이거부터 일단 깨야 되고 제가 오기 전에 약간 각오를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마인드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하면서 계속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받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와 이거 하다가 진짜 나 약간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해야 되고 밥을 안 주진 않아요. 실제 죽진 않아. 하지만 각오 자체 죽을 거란 각오로 지금 진짜 머리 터지고 토 날 때까지 해봐야 되고 그걸 자기의 한계를 깨면서 언젠간 이 순간을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상반기 때 공부를 안 했을까? 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1교시 국어 피드백부터 유리쌤의 그 걱정과 신뢰가 반반 담긴 그런 이제 학습계획 수립이었습니다. 국어도 잘 따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저희 수학 학습계획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 학습계획 수립입니다. 2022 마이림 학생 그 현역대 수능 성적은요 5등급입니다. 자, 마이림 학생 재수때 2023 때 수능 성적은요 5등급입니다. 땅우쌤의 과제 방향대로 가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성적대가 변함이 일단 없습니다. 죄송한데 한건희 학생 혹시 작년 수능 성적이 뭐였죠? 한건희 학생의 작년 수능 성적은요 5등급. 한건희 사람 만들었더니 5월부터 땅우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건희 학생의 한 달 만에 비약적인 수학 성적 향상 이후에 또 다른 유참가자의 등장. 하지만 둘은 9면이라고요? 네, 저 타채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재수 때는 수능 수학 인강을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 그냥 재수 때는 공부 안 하다가 그래도 수시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의 수시반수 느낌을 했었구나. 최저만 맞추자 해서 생윤이랑 국어만 공부했어요. 진짜로 어쩌면 한건희 형님보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작년에는 뭐 안 했다고 하고 올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올해 수원 인강 다 들었고 그리고 수투 개념 중간까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고등수학이 안 돼 있어요. 강의를 시청한 거거든요. 놀면 뭐하니 보는 것처럼. 결국 이 친구도 고등수학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실 이제 먼저 테스트지를 한번 보내봤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옛날에 그 내신하던 게 티가 나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손이 그냥 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느 정도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제 뭐 기존 헬스터디 친구들보다 네. 한 5배 정도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 하지만 수능 수학은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지금 시작 시간 자체가 5월이라 가지고 맞아. 시간적 압박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늦게 스타트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수학을 시작한 건 맞으나 조금 더 또 빨리 돌려야겠죠. 이것저것 포인트들을 또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가 더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량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속도를 좀 더 나가는? 네네 건이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수학이 항상 5인데 통합형 되고 5에서 3 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심지어 이제 5월도 훌쩍 넘어서 시작하지만 진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저는 네. 이제 3등급은 최소한 나오게 해줄 수 있다. 근데 너의 상상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 수학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조금은 다 해야 돼. 무조건 매일. 근데 수학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본인이 앞으로 자세로 안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같이 달리고 있는 건희 형님이 큰 또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빡세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본인이 느끼고 이 방향이 맞구나를 성적도를 좀 느껴간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올해 좀 사실 많이 방황하고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는 건 맞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의지 없고 노력 없이 그냥 아무 학원 들어가가지고 무의미하게 학원 수업 듣고 네, 무의미하게 인강 듣고 네. 이런 사람들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좀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또 다른 그 하나의 예시가 또 될 수도 있고 혜림이가 또 성적 오르는 기폭제 역할 본인 스스로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려고 나온 거 맞죠? 네. 그럼 일단은 고등수학부터 빨리 돌린다. 제가 근데 오늘 전까지 좀 시킨 게 좀 있었는데 조금 이제 못하긴 했어요. 혜림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일부터는 뭐 허용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까지는 별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네, 내일부터 뒤졌다. 그 다음 촬영 때가 이제 5월 모의고사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적도 원점수 우리 여부에 관계없이 잘 따라가느냐 그 성적 갖고 뭐라 하지 않지만 그때까지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라와줘야 된다. 저는 네. 건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예. 6월 때 어느 정도 성적이 그래도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혜림이는 9월에 아마 제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적이 나오는 맞아요. 게 시간이 왜냐면 또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네. 5월인데 제가 6월 1일까지 뭘 하겠어요. 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멱살 잡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수학까지 이렇게 또 땅우쌤이 와서 한건희 학생에 이은 또 다른 노베이스의 등장. 사실상 제가 조금 아까 쉴드를 치려고 했습니다만 까면 깔수록 노베이스에 가까워. 이게 뭐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나마 내신 때 했던 그 진짜 수학을 대했던 그 최초의 그 원시 상태의 그 느낌 그것들을 잘 수능 수학으로 또 옮길 수 있다면 성적 향상이 또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막막합니다. 하지만 찾아야죠. 무조건 찍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수학 영역 학습계획 수립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3교시 영어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림 학생의 3교시 영어 영역 학습계획 수립입니다. 어김없이 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혜림 학생 영어는요 2022 수능 기준으로 4등급입니다. 자, 작년 수능이죠. 2023 수능 영어 성적은요
4등급입니다. 한건희 형님 같은 경우는 70점 원점수로 턱걸이로 3등급을 작년에 쟁취했었으나 올해 성적들 보니까 일단은 4예요, 또 다시. 그리고 혜림 학생도 연속된 수능에서 4등급을 획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등급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60점대라는 60점대예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그중에 영어 듣기를 얼마나 틀렸는지 한두 개?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4등급이면 독해를 좀 많이 못하는? 단어부터 굉장히 좀 결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어를 좀 아는 편이야? 아니요, 단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편. 단어에서면 다른 건 좀 한다 이거야? 단어를 못하면 솔직히 그치, 모든 게 다 뒤에가 독해도 안 되고 단어 암기 테스트를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무조건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좀 들어가야겠네요. 건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잠깐 단어 시험을 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720개? 혜림 학생 경우에도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수능이 이제 19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 맞습니다. 사실 핵심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듣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뻔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해야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단어 외우면서 문제 푸는 방법도 바로바로 적용하고 그래서 조금 등급이 말씀하신 대로 4등급이면 이제 6월 모의고사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6모 때도 4등급이 나와버리면 조금 시간이 정말 없으니까 한 달 동안 단어 외우는 건 당연하고 저희 맨날 하는 그 쉬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것들을 위주로 한 달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건희 형님 했던 공부들을 지금 이제 5월 혜림 학생에게도 좀 적용시킬 예정이다. 친구마다 약간 언어적인 그 감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실력들은 비슷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매주 만나면서 혜림이 또 상태를 파악하면서 또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하지만 5모 자체가 저희가 5월 21일 응시예요. 그러니까 6모가 이제 6월 1일 응시인데 이런 사실은 5모, 6모는 거의 생짜로 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 시켜도. 이제 그 뒤에 7모, 8모, 이제 9모에 6월 대비 9모의 성적 향상 가능성이 중요하겠고 영어 또 4등급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현장 강의 끝나서도 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어는 아까 뭐 인강을 하나 돌려본 경험이 있다? 네, 그게 뭐 종류가 뭐였어? 어법이었어요? 네. 어법은 뭐 바로 5모, 6모 때 맞출 수 있겠네? 인간 한 바퀴 유일한 강의가 지금 어법인데 이거 국영수 다 통틀어서요. 다른 과목 다른 거 다 찍먹이었어요 지금. 어법 맞추자. 네. 자, 어법이 영어 몇 번에 나오죠? 어법이 혜림 친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3교시 영어 아찔하는 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영어 같은 경우도 늘려야죠. 건희 형님의 초반부 스타트를 일단 적용시켰다는 말씀 그리고 단어 테스트 막중함을 느끼고 매주 또 열심히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어 여러분들 교습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4교시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학습 계획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교시 이제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작년에 한국사 몇 등급이었어요? 한국사 2등. 한국사 2등급이야? 네. 혜림아, 괜찮네 한국사. 야, 한국사는 하지 마 지금 아예. 너무 잘해. 그냥 좀 더 틀려라. 왜냐면 3등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6모 그냥 쳐봅시다 한국사는. 자, 그럼 사회탐구로 바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수능과 2, 3수능 등급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이죠. 혜림 학생의 첫 번째 수능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3, 4입니다. 자, 2023 작년이죠 수능 성적 혹시나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등급은요 4, 4. 그러려고 온 거니까요. 야, 재수 때 생유는 좀 공부했다 하지 않았어? 네. 근데 왜 등급이 낮아졌죠? 작년 생유 좀 어렵긴 했어. 맞아, 어려웠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면서 공부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목표대학 수립 얘기를 좀 했거든? 1등은 목표로 가고 못해도 2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아이고. 건희 형님하고는 또 다르다. 이 친구는 일반 대학교이기 때문에 상방이 없어. 잘하면 그냥 고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걸 가주시고 못해도 2등 나와야죠. 근데 일단은 1등급을 위한 공부가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나쌤은? 일단은 생윤사는 그대로 가죠. 그쵸. 이미 사실 혜림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 한번 우리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윤사랑 생윤 사문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 왜냐면 건희님 같은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윤 사문으로 갔는데 이제 생윤 윤사로 돌렸어요. 이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또 지금 늦게 시작하니까 여기서 못 돌리는 진짜 상황이라 제가 이제 꼼꼼히 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혜림님이 그래도 좀 딱 떨어진 게 좋다 자기는. 철학자 많이 나오고 말이 좀 꼬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그냥 딱 떨어지게 풀 수 있는 것이 더 명쾌하다고 혜림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사문으로 결정을 했고 이제 돌릴 수 없다. 갑자기 6월, 9월에 투정 부리면서 과목 바꿔야겠다. 이러면 나 지금 한 사람 떠오르면서 PTSD 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없죠, 혜린 친구. 네.
세윤삼은 뭐 공부를 제대로 막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막 거부감이 드는 과목은 아니죠. 네. 충분히 국수형 공부하면서 힐링 과목으로서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 개념부터 가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 2를 따려면 4 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3, 2? 3까지는 사실 딸 수 있어요. 무조건. 금방이죠. 금방인데 네. 이제 1, 2는 킬러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한다. 어쩔 수 틀리면 안 없다.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생윤 같은 경우에는 기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올지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1등급을 맞아요. 따려면 맞아요. 그리고 3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알다시피 도표 이제 풀어야 1등급을 따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 공부가 추가적으로 혜림님은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만큼 그리고 1등급을 따야 하는 만큼 맞아요. 더 박차를 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저희가 이제 사회탐험까지 왔습니다만 모든 과목이 다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과목 열심히 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 누수 없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진짜 무조건. 물론 수학 때문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다 넣어야 돼. 경험해 봤잖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고 우리가 5월, 6월은 넘어가 주지만 우리 혜림 친구의 진정한 성적 사실 9월부터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5월, 6월은 스타트라 생각을 해주고 그때까지 원점수는 저희가 그대로 평가를 안 하겠으니 7모, 8모, 9모 그때는 정말 유의미한 점수를 보였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어쨌든 또 사탐은 요 정도로 이래서 해나쌤은 생윤사문과 생윤윤사까지 벌써 세 과목을 네. 사실 조금 기대했다. 저는 네. 윤사가 오기를 제가 혜림님이랑 전화하면서 절대 부담을 주진 않았지만 윤사는 어때요라는 것에서 살짝의 기대. 하지만 네. 바로 선생님 저는 상은 건희 형님 겪어봤잖아요. 혜림이는 더 잘 따라올 겁니다. 잘할 거예요. 본인 좀 쭉 들어봤는데 어때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연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마혜림. 여기까지 해서 4교시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학습 계획 수립까지 마쳐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얄짤 없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7화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건희 형님과 마혜림 학생 이제 계속해서 열차가 순항을 했으면 좋겠음. 이제 더 이상의 중간에 부침 없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 다음 8화 영상에서는 5월 덮프 모의고사 저희가 응시를 해서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을 바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혜림 학생의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될 것 같은데요. 8화까지 여러분들 좀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헤어 스타리!